6번째 시간과 7번째 시간에서는 좀비 도시를 탈출하는 게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면 6을 좀비 도시로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 수정 에서 밤 도시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라이브러리에 있는 도시에 있는 다양한 건물을 배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들 중에서 이러한 별 표시가 있는 건물들은 자유롭게 그 규모를 크게 늘리고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건물의 색깔도 재질을 통하여 다양한 색깔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벽도 바꿀 수가 있고 창문의 색깔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어두운 도시이기 때문에 어두운 색감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똑같은 건물을 Alt 키를 사용하여 복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돌려가면서 건물을 자기가 꾸미고 싶은 대로 한번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건물의 배치가 끝났다면 카메라의 시작 위치를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서 좀비에 해당되는 캐릭터를 3개 추가해 보겠습니다. 라이브러리, 캐릭터, 그리고 기타로 가셔서 먼저 해적을 추가해 주고요. 그리고 기사, 그리고 드라큘라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종류의 좀비를 도시 곳곳에 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건물들이 움직일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건물의 위치를 전부 다 잠금으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건물마다 이제 출입문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와 같은 건물에는 이 출입문이 있습니다. 이 출입문을 열어서 이 건물 안을 돌아다니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잠금을 한 건물을 잠금 해제를 한 뒤에 이 문을 클릭을 하고 오른쪽에 클릭해보면 애니메이션 오픈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오픈으로 바꾸면 이와 같이 건물 안쪽까지 돌아다니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가지 종류의 좀비들의 이름을 일단 바꿔보겠습니다. 저는 드라큘라로 바꿔주고 코드 활성화,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뛰는 동작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기사도 마찬가지로 기사로 하고 코드 활성화, 그리고 애니메이션 효과도 런으로 바꾸겠습니다. 해적, 코드 활성화, 그리고 런. 건물과 좀비의 위치가 적절하게 배치가 되었다면 마지막으로 카메라의 위치를 한 번 더 적절하게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잡아준 다음에 F를 눌러서 카메라의 시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코드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활성화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가된 오브젝트를 바탕으로 코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블록스. 이 장면 6에 왔을 때 하나의 정보창을 먼저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형태에 가서 정보창 보이기, 제목은 최종 미션, 텍스트는
좀비가 된 드라큘라 기사 해적을 피해서 고려, 조선시대 낱말 4개를 획득하세요. 팁은 드라큘라 기사 해적을 클릭하면 뒤로 물러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좀비가 된 기사 해적 드라큘라를 계속 나를 쫓아오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에 가셔서 무한 반복하기, 그리고 동시에 실행하기, 그리고 동자에 가셔가지고 방향을 바라보기가 있습니다. 먼저 기사를 카메라로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기사의 움직임을 자유롭게 랜덤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사를 1초 동안 앞으로 1m 이동하기를 할 건데요. 이 1m가 아니라 랜덤된 숫자를 넣어보겠습니다. 연산에 가셔가지고 0부터 100 사이에 랜덤한 정수가 있는데 0부터가 아니라 1부터 5까지의 랜덤한 정수로 이동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떨 때는 1로, 어떨 때는 3, 4, 5, 2 이렇게 자유롭게 이동하기 때문에 게임의 재미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 블록들을 복사해서 이제 해적과 드라큘라도 이렇게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 블록을 시프트를 이용하여 선택을 한 다음에 복제를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복제 해서 두 가지 선택해서 아래쪽에 넣고요. 그 다음 설정을 눌러서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프트로 선택을 해서 아래쪽에 넣고요. 첫 번째는 기사에 대한 코딩이라면 두 번째는 드라큘라로 바꿔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해적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사 드라큘라 해적이 1초마다 앞으로 이동할 텐데 그 속도는 최저 1부터 최고 5 속도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좀비들을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좀비들이 뒤로 물러나게 하는 기능과 그리고 카메라와 좀비가 닿았을 때 죽은 목숨이기 때문에 장면이 재시작하게 한번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코블록스 옆에 더하기 눌러서 새로 하나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이벤트에 가셔가지고 클릭했을 때 해적을 클릭했을 때는 해적이 뒤로 물러나야 되므로 동자에 가셔서 해적을 1초 동안 그리고 1초가 아니라 바로 물러나게 하기 위해서 이를 0으로 바꿔주고요. 앞이 아니라 뒤로 그리고 1m가 아니라 10m 이제 이 기능을 해적이 아니라 기사와 드라큘라에도 적용하기 위해서 복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기사, 세 번째는 드라큘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비들을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좀비들이 바로 10m 뒤로 물러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카메라와 좀비가 닿았을 때 장면이 재시작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이벤트로 가셔가지고 충돌했을 때 가져와서 카메라에 해적이 충돌할 때는 장면 재시작하기 이 기능을 복제를 하겠습니다. 복제를 두 번 해서 카메라에 기사 그리고 세 번째는 카메라에 드라큘라로 설정을 하면 이제 좀비와 이제 내가 즉 카메라가 닿았을 때 죽은 목숨이어서 장면이 새로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고려와 조선 시대의 낱말 오브젝트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낱말의 개수와 그리고 위치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배치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러리 만들기, 그리고 텍스트 상자를 갖고 와서 크기를 적절하게 조절해 주고요. 첫 번째를 고려 1로 하겠습니다. 그 텍스트는 고려시대와 관련된 낱말인 팔만 대장경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재질을 노랗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글자의 크기를 조금 더 키워볼게요. 그리고 코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코블록스에서 사용하게 하겠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여 고려와 조선시대와 관련된 낱말 카드를 제작하고 적절히 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점수판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점수판을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카메라의 위치를 보기 위해서 F를 눌렀고요. 그 다음 라이브러리, 그 다음 텍스트 상자, 크기를 좀 키우고 위치를 바꿔보겠습니다. 이 실시간 점수판도 우리가 파쿠르 게임에 나왔던 타이머처럼 카메라에 자식 기능으로 딱 붙어서 다녀야 됩니다. 재질을 빨강으로 바꿔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점수판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드에서 사용할 수 있게 활성화를 하겠습니다. 현재 하나도 찾지 못했기 때문에 0-4로 하겠습니다. 추가한 점수판의 위치를 조금 더 세밀하게 조절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 추가한 점수판을 토대로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하기에 있는 코블록스를 하나 더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수판을 카메라의 자식 아이템으로 추가하기 위해서 아이템 탭에 있는 이 블록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드라큘라가 되어 있는데요. 점수판을 카메라의 자식 아이템으로 추가를 하면 카메라가 이동을 해도 점수판이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낱말 카드가 4개 있는데요. 4개를 모두 찾으면 이제 최종적으로 이 코스페이시스를 끝낼 거기 때문에 점수라는 변수가 하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가셔서 변수를 정하고 나의 변수 이름을 점수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수의 초기값을 0으로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수판의 텍스트를 항상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요. 형태로 가시면 텍스트와 관련된 블록이 있습니다. 네, 가져오고요. 그 다음 여기 안에 들어갈 것은 데이터에 있는데요. 문자열 합치기를 갖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텍스트에는 점수를 끼우고 두 번째 텍스트에는 /4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려, 조선시대와 관련된 낱말을 클릭했을 때는 점수를 올려주고 실시간 점수로 반영을 해야 됩니다. 이제 관련된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이벤트로 가서 클릭했을 때 드라큘라가 아니라 고려 1, 이때 변수를 1만큼 바꿀 거기 때문에 이때 변수는 점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점수판의 텍스트를 실시간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복제해서 여기 끼워 보겠습니다. 그리고 낱말 카드를 클릭했다면 낱말 카드를 삭제를 하기 위해서 아이템에 가시면 삭제하기가 있습니다. 드라큘라가 아니라 고려 1을 삭제하고요. 그리고 만약 점수가 4가 되었을 때는 축하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나오고 코스페이시스를 끝낼 거기 때문에 제어에 가서 만약 그리고 1의 자리에는 점수를 띄워 보겠습니다. 뒤에는 가운데 부등호에는 등호를 넣고요. 점수는 4를 하겠습니다. 이 4는 여러분들이 추가한 조선과 고려시대의 낱말카드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만약 다 찾았다면 정보창을 보여줄 겁니다. 형태에 가셔가지고 정보창 첫 번째 제목에는 축하합니다. 텍스트에는 최후의 방탈출에 성공하셨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보여줄 거고요. 메시지를 보여주면서 코스페이시스를 이제 끝낼 겁니다. 코스페이시스 끝내기를 아래에 넣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추가한 낱말 카드의 개수에 따라서 이 블록을 복제를 해서 적절하게 추가를 하면 되겠습니다.